김연권, 축구대표팀 수비수 앵커 이번 월드컵에서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쓴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노수비수 김연권 선수입니다. 철벽 수비는 물론이고 독일 전에서 결승 선제골을 터뜨려서 대표팀을 향한 비난을 호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연권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귀국 이후에만 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인터뷰 일단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쉬면서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계속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많이 바쁘실 텐데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인터뷰 독일전에 골 장면을 보고 되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웠다고 내 아들인 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앵커 말씀만 들어도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게 딱 느껴지는데 지금 아내와 자녀분들이 같이 한국에 계신 건가요? 인터뷰 아직 중국에 있어요. 아직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고요. 앵커 독일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나서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그때 팔뚝에 입을 맞추셨거든요. 그게 또 가족분들이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제 팔에 타투가 있는데 그 타투의 의미가 와이프랑 아기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항상 지니고 있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앵커 멋지네요.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팬분들도 많이 생기셔서 많이 알아보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인터뷰 확실히 월드컵은 월드컵이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인을 요청한다든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든지 너무 많은 팬들께서 그런 걸 요청하셔서 좀 실감이 나요. 앵커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기 당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게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처럼 공이 김연권 선수 앞으로 갔어요. 이게 계획된 플레이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앞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공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안 보였어요. 뒤에서. 그런데 자기 제 2m 앞에서 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걸 잡아야 되는지 한 번에 슛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한 번 잡고 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골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최종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거쳐서 득점이 최종 인정이 된 건데 짧은 몇 분간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VAR에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왜 이렇게 확정이 안 되지? 빨리 골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 그 현장에서는 말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슈팅을 보면 이게 축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움직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공을 찼다기 보다는 발로 들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의도적인 슈팅이었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의도적인 슈팅이기는 했고요. 의도적인 슈팅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풋살을 해서 풋살로 인해서 그런 기술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앵커 안 그래도 저희 취재기자 말에 따르면 풋살 국가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풋살 기술을 사용해서 독일 노이어 골키퍼의 방어를 뚫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100%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풋살에 대해서 좀 그런 연습을 한 결과가 그래도 조금만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은 나왔고 워낙 풋살은 발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골을 넣는 장면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나? 앵커 저희 취재기자의 분석이 어느 정도는 맞은 면이 있나 보네요. 인터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풋살 기술과 운이 어느 정도 합쳐져서 이런 골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YTN에 이용 선수랑 문선민 선수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독일전 전반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 사이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하프타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나요? 인터뷰. 저희가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독일전이랑 할 때 전반전만 잘 버티면 후반전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을 잘 버티면 후반에 저희가 역습 찬스가 많이 나와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독일 선수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노린 거고요. 그런데 반을 끝내고 나와서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우리 되게 잘 버텼으니까 후반에 분명히 찬스 올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 선수들을. 그런데 보는데 너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좀 느낌이 좋았어. 앵커.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모든 상황의 느낌이 뭔가 좋았어요. 앵커. 결국 그런 치밀한 분석과 그리고 서로 격려했던 분위기가 잘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신태용 감독이 독일전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라커룸에서 혹시 응원의 메시지나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유쾌한 편이세요. 항상 저희 선수들한테 다가와서 편안하게 얘기해주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감독님께서 경기 나가기 전에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6강에 올라가면 더더욱 좋겠지만 정말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생겨서 좀 더 필사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앵커. 경기 전에 그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그러기도 하나 봐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님이니까 감독님이 그런 말을 선수들한테 해줌으로써 선수들이 그 말을 듣고 좀 더 경기장 안에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앵커. 그런데 사실 신태용 감독이 그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이라는 벽을 쉽게 못 넘을 것 같긴 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트릭이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선수들도 사실 되게 헷갈려하고 트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트릭 써줘서 고맙다고 선수들이 감독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앵커. 혹시라도 신태용 감독 말을 듣고 독일이 마음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골인하는 장면도 좋았지만 수비하는 모습도 참 멋졌습니다. 수비하는 순간순간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인터뷰. 일단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이 월드컵이 간절했고 그리고 이 월드컵에서 정말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골을 먹는 순간 우리나라가 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태클을 하고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기 싫었고 누구보다도 지기 싫었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정말 골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 하나로 막았던 것 같아요. 앵커. 정말 뒷짐 수비.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PK골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독일전 할 때도 보니까 심판이 독일 쪽으로 많이 불어주더라고요. 경기 초반의 리듬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판 영향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때 그래서 뒷짐 수비를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앞선 경기들을 돌아보면 사실 일부 비난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수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대한민국이 한 축구 선수로서 너무 속상하고 저도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또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걸 좀 더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가 경기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경기 도중에 인터넷에 이런 낭글이라든지 안 좋은 글이 올라오면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걸 중간에 인터넷 다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는 안 봐요. 웬만하면 저만의 생각으로 경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 멘탈적인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만의 리듬을 찾아서 경기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연권 선수 아무래도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마음가짐을 다지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어떠셨나요? 4년이라는 시간 인터뷰.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제가 국민 욕박이라는 별명도 생겼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저보다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 저희 가족들이 저만큼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너무는 피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월드컵을 진짜 끝까지 잘 마무리해보자라는 심정으로 경기에 나갔던 것 같아요. 앵커 국민 욕바지였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김연권, 박연권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기와 그리고 지지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 광저우 구단 소속이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유럽 리그에서 김연권 선수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리그가 있으신가요? 인터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5대 리그에 들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 5대 리그 중에서도 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영국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앵커 지금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인터뷰.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유럽 팀들이랑도 컨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앵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실 세계적인 명장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리피 감독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인터뷰. 일단 이태리라는 축구 스타일이 수비적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비수인 만큼 리피 감독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수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비할 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배워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죠. 앵커 거기서 배운 많은 것들이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장 기성용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전에서는 사실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지 않았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세대교체가 젊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성룡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 대표팀에는 아직까지도 중요한 선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를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룡이 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또 그 위치에서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팀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잘 이끌어 나가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죠. 앵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 돌아봤는데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축구와 살 돈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라고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시절에 인터뷰. 거지가 부도가 나셔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항상 주말에는 쉬었거든요. 운동을 쉬는데 쉴 때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고 그걸로 일주일을 버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앵커 힘든 시기에 고등학교 시절에 쌓인 강원길 감독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회비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동님께서 회비도 자기가 직접 사비로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죠. 제가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앵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쪽 카메라를 보고 은사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인터뷰. 감독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그래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좀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게끔 항상 뒤에서 버팀목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감독님이 저를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그 은혜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앵커 은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일전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보신 시청자분들 저도 그렇고요. 많이들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인터뷰.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목표가 유럽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4년 뒤에 카타르 월드컵을 하는데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제가 브라질 월드컵이랑 러시아 월드컵을 나갔지만 아직 토너먼트에 진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꼭 좋은 활약을 더 잘해서 꼭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국가대표 김연권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